누구나 청소년의 시기를 겪습니다. 이 청소년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하지만 이때야말로 마음껏 꿈꾸고 또 상상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전북토기사람 오늘은요, 이 전북 청소년들을 응원하면서 또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전북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김의숙 센터장 만나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첫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라북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에서 청소년 지도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센터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김의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전북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이렇게 우리 지역에 이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가 따로 있는지는 몰랐는데요. 언제부터 활동을 해온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는 1997년도에 문을 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센터라고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자원봉사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네. 활동을 진행하는 역할들을 하다가 2006년도에 좀 법이 개편되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비롯한 청소년 문화활동, 동아리 활동, 교류 활동 등 경험을 통한 청소년들의 변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센터로 그 역할을 지금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센터에서는 이제 청소년 활동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 주체가 돼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이런 기회들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이제 사회가 좀 급박스럽게 변화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각자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도 이제 스스로 이전과는 다르게 목소리를 내고 사회에 참여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정책을 제안한다거나 아니면 또 지역사회 변화하는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될 때 저희와 같은 청소년 센터나 기관들이 도움을 주고 있고요. 특히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이런 활동들이 전라북도 전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소년과 미래를 잇는 성장 지원 플랫폼이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지역, 사실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인구 고령화가 지금 심각합니다. 예, 그러면서 도내에서 학생 수도 계속해서 또 감소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내 청소년 현황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청소년이라고 할 때는 네. 중학교나 고등학교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떠올리기 쉬울 텐데요. 네. 사실은 청소년 기본법상에서는 청소년을 만 9세부터 24세까지 굉장히 생각보다 일반적인 인식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기준에 맞춰 볼 때 올해 3월 통계를 보니까 한 29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지금 최근 3년간 이렇게 추이를 지켜볼 때 매년 1만 명씩 좀 감소하는 추세인 것 같고요. 사실은 자연적인 감소도 있지만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전출 가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아서 사실은 청소년들에게 남기 위해서는 더 청소년들에게 좀 친화적인 지역사회가 돼야지 다른 지역으로 또 떠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월에 29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학교를 다니는 그런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렇죠. 학교 밖 청소년들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요즘은 이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그런 관심들도 많아지고 사실은 네. 인식도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학교를 떠나면 그냥 문제 청소년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요즘은 새로운 삶을 좀 대안을 찾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들도 있고 또 본인들이 그 계획한 그런 진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위해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있다 보니까 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좀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또 이런 추세와 맞춰서 청소년 정책으로는 꿈드림 청소년 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직접 돕고 지원하는 그런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얼마 전 한 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물어봤더니 절반 이상이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이제 학교 생활의 필요성을 적게 느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들에게 왜 학교를 그만두는지 이유를 물었을 때는 사실은 비슷한 대답이긴 한데
학교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또 학교 그 자체가 싫었다는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좀 주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학교에서 의미가 없다거나 학교에서 제도가 사실은 싫기 때문에 모든 청소년들이 사실은 또 학교를 떠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그 이면에 숨겨진 관계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학교 선생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가 형성돼 있거나 지원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런 학교 생활이 무의미하다게 느껴져도 학교를 그만두지는 않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관계까지 사라질 때 어떤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밖에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역사회에서 나왔을 때 또 의미 있는 활동들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의미 있는 진로 계획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이제 지역사회에 나왔을 때 학교를 떠났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좀 할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응답을 좀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떤 지원 또 어떤 내용이 학교에 있었다면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에는 어떤 답이 대부분 있었나요? 대부분 이제 본인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진로와 연관되는 직접적인 그런 지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네. 사실은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본인의 삶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은 끊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는 학교에서 개인에게 맞춤형인 이런 진로 교육을 해줄 수 있는 현실은 아니다 보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만약에 학교를 떠날 의사를 그냥 밝히고 난다면 학교에서 좀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작정 학교를 떠났을 때는 사실은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는 다시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시간과 용기가 많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좀 더 교사와 함께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준비가 된다면 학교를 떠났을 때 조금 더 빨리 적응하고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그냥 단순히 공부하기 싫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배우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학교 안에서의 교육 방식도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얼마 전 지방선거에서 우리 지역의 새로운 교육수장, 이제 교육감이 선출이 됐습니다. 아마 센터에서도 좀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센터에서는 이 교육감 후보들에게 청소년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고요. 네, 우리 청소년들과 또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들이 전라북도 청소년 정책연대를 꾸려가서 지금 이제 교육감이 되신 후보를 비롯해서 네. 모든 후보님들에게 청소년들의 어떤 요구와 욕구를 담은 그런 진정성 있는 정책을 제안했고요. 또 감사하게도 이제 교육감으로 당선되신 분 외에도 모든 분들이 또 그 제안을 수용해 주셔서 좀 앞으로 더 청소년들에게 더 좋은 교육 정책 또 학교 생활 정책들이 나올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도 선거가 지나가면서 10대들의 참정권 확대에 대한 논란도 그리고 논의도 활발합니다. 네, 관련 교육도 강화돼야 할 것 같은데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좀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제 청소년 모의 투표를 이제 올해 시작을 하게 되면서 네. 2월달에 이제 기자회견과 출범식을 통해서 이제 되게 활기차게 시작을 했는데요. 네. 또 막상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모의투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제 저희가 학교와 함께 이렇게 모의투표를 좀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어떤 학교는 청소년 모의투표를 굉장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또 수용해 주시면서 전교생이 참여하는 모의투표를 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또 아직은 좀 민감한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그 취지를 공감하시면서도 또 선뜻 학교 문을 안 열어주신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청소년 모의투표가 좀 이렇게 과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거는 저희가 전라북도 전역에서 한 3,5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모의투표에 참여를 했고요. 한 100여 명 넘게 그 청소년들이 직접 이번 청소년 모의투표에 선거관리위원들이 돼서 활동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참여한 네. 성과를 드러냈습니다. 청소년 모의투표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교실의 어떤 정치화나 이런 걸로 좀 우려를 많이 표시하기도 하지만 네.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저희가 4년 전에도 실시했던 것도 그렇고 모의 투표를 참여했을 때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를 보는 눈이 굉장히 깊어지고 또 이 정책이라는 게 선거가 곧 나의 삶과 직결된다는 것을 깨닫는 굉장히 귀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모의 투표가 정말 이렇게 모든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또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박람회인지 또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좀 참여를 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한 차례씩 5월 마지막 주에 이 청소년 박람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전라북도 지역 같은 경우도 4년 전에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굉장히 크게 치러서 호응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좀 비대면 그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문을 열다라는 주제로 그 제페토 안에서 그 17개 시도의 어떤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명소들이나 관광지를 직접 찾아보는 활동도 있었고요. 다양한 사람들과 메타버스 안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만드는 그런 활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도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얼마만큼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를 했는지는 카운트가 아직까지는 되고 있지는 않는데요. 여튼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게 메타버스가 더욱 이 청소년 활동 안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접목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포문을 더욱 멋지게 열었던 박람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참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 또 사업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사들 또 사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요. 첫 전신이었던 자원봉사 활동이 아직도 굉장히 중요한 활동인데요. 자원봉사가 잘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또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기관들을 저희는 터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터전들을 발굴하고 그곳 선생님들이 청소년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잘 만날 수 있는지 이런 교육들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자원봉사와 더불어서 청소년들이 요즘은 이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또 참여위원회와 같은 아니면 정책 제안대회와 같이 직접적으로 청소년들이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내용을 직접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근데 저희는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뭔가 네트워크하고 연대하고 하는 그런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자원봉사 관련해서 청소년 자원봉사자 대회라는 게 따로 있나요? 네. 우수 봉사활동을 한 친구들을 저희가 1년에 한 차례씩 이제 선발해서 이제 심사를 통해서 선발을 하는데요. 여성가족부 장관상부터 전라북도지사 표창, 교육감상 등 다양한 상을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봉사활동 하면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활동, 선행 활동과 좀 많이 비슷하게 생각했는데요. 이제 봉사활동이 조금 더 다양화되고 있고요. 이제 그 활동을 청소년들이 그냥 활동으로 그치지 않고 본인의 진로와 맞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암 인식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친구들은 좀 의료나 보건 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요. 또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학교에 채식하는 청소년들도 있거든요. 근데 또 채식하는 청소년들은 학교 급식에 보면 대부분 이런 먹지 않는 그런 육류가 나오거나 생선류가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좀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청소년들을 옹호하는 캠페인을 하거나 또 학교에 직접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채식이 있는 식단을 권유해서 모든 청소년들이 어떤 또 채식을 또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요즘은 또 환경 문제에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농촌 지역에 있는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전체 차원에서 노인분들을 위한 정확한 쓰레기 자원 배출을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봉사활동을 열심히 또 다양하게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또 뿌듯함이 느껴지십니다. 참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몇 년 사이에 세상이 많이 변하고 또 학생들이 이미 다양한 거에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 기자단 활동, 이건 또 어떤 활동일까요? 네, 저희가 이제 올해 9년째 하고 있는 활동인데요. 네.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기자가 되어서 청소년 활동 현장에 가서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쓴다든지 아니면 청소년의 어떤 목소리를 담은 칼럼을 실른다든지 하면서 기자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쓴 글은 저희 센터 블로그에 지금 차곡차곡 게재가 되고 있고요. 네. 일주일에 한 차례는 그 지역 신문과 연계해서 청소년들의 기사가 직접 실리기도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본인의 얼굴과 이름이 있는 기사를 볼 때 굉장히 이렇게 감동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단순하게 기사가 나와서이기도 감동이겠지만 사실은 그 기자단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좀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많이 생기고 또 약자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약자들을 위한 또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좀 많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또 꿈꿀 수 있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동아리 연합회 활동도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여러 가지 청소년 활동이 있지만 동아리 활동이야말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많은 경험을 주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이 동아리 활동은 결국엔 진로와 연결이 되는 것 그쵸. 같아요. 진로의 시작은 나 자신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학교와는 다른 경험과 다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 성찰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명 이상만 모이면 또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동아리 활동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네.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니까 문제 해결력도 많이 생기고 또 협동하고 또 의사소통하는 여러 가지 사회 기술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동아리 활동에서 많이 답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냥 단순하게 요즘 뭐 진로 그러면은 직업 특강 듣거나 아니면 바리스타 체험 이러는데 사실은 청소년 활동, 동아리 활동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진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이런 동아리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14개 시군의 어떤 동아리 연합회와 연계해서 서로 교류하거나 아니면 전체 교육을 받는다거나 워크숍을 진행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거기 안에서 이제 또 얻는 관계에서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청소년 정책 중에서요, 청소년 포상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청소년 성취 포상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오리지널 정책은 국제형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1950년대에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네.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스스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잘 성취했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성공을 축하하는 그런 정책인데요. 우리 청소년들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 주도성을 가질 수 있고 또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 국제형 프로그램 자체가 14살 이상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이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자기 도전형을 또 만들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는데요. 성취포상제 모형은 똑같고요. 다만 대상에 따라서 국제형이냐 뭐 국내형이냐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 자기성장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요즘 많이 변했다 싶으면서도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 현실을 보면 또 여전히 학교, 학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쳇바퀴 돌듯 살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 보면 여전히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학교를 벗어나서 지역사회에서 사실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 어떤 상업시설 아니면 또 소비적인 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공공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바뀌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고 경험하는 것이 새로울 때 우리 청소년들이 더 많이 자극을 받으면서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사실은 기성세대인 어른들이나 저희와 같은 청소년 지도사들이
청소년들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또 청소년들에게 정말 친화적인 그런 공간, 지역사회를 만드는 게 또 저희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센터장님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그 사이에 조금씩 성장하는 또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또 뿌듯하시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특별히 기억나는 학생이나 그런 일들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양한 청소년들을 만났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활동 속에서 성장을 할 때 자극을 받는 것처럼 저 또한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같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보다 더 앞서서 주도적으로 본인의 어떤 진로를 고민하고 또 그것들을 활동으로 이끌어내는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가장 좀 인상적인데요. 제가 이제 청소년 지도사 생활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청소년들을 위해서 컨퍼런스 활동을 직접 기획한 청소년들 팀이 있었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네. 뭐 교사나 다른 어른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본인들이 이런 활동을 해야겠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와 만나게 된 경우인데요. 그때 그 청소년들을 보면서 좀 정신이 번쩍 들기도 했고, 내가 청소년들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겠구나, 더 진정성 있게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고 또 좀 정성을 다해야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줬던 친구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서 잘 생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센터장님은 또 언제부터 이렇게 청소년 활동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된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저는 대학에서 그리고 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청소년을 업계에서 이렇게 일하게 된 거는 사실은 저의 진로에는 없이 저는 흘러왔는데요. 네. 이제 올해로 일하다 보니까 이제 20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활동이 더 재미있고 더 의미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더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청소년들이 우리의 미래인데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 관련 사업에 예산이 좀 적게 투입이 된다든지 아니면 관심이 좀 적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아쉬움도 크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국가 예산에서 볼 때나 아니면 지자체 예산에서 볼 때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은 사실은 많지 않고요. 네. 또 그 많지 않은 예산 속에서도 가장 또 위기에 처한 청소년, 가장 또 도움이 많은 청소년에 또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청소년도 어엿한 사회의 구성원인 만큼 청소년들에게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이 정책과 예산으로 좀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제 우리 전북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에서도 더 많은 지원 그리고 활동이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힘을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좀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몇 년 전에 캠페인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이요. 청소년 시민이라는 말을 좀 써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소년을 어떻게 미래의 기둥이라는 그런 슬로건보다는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 청소년 시민으로 좀 바라봐 달라는 그런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와 같은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같이 대해줄 때 우리 청소년들도 더 스스로 사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목소리를 내면서 같이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청소년활동진흥센터도 그런 기류에 발 맞추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들이 활동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 지원 플랫폼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나갈 거고요. 항상 누구보다도 청소년의 목소리에 기울이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소년들은 꿈을 먹고 자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 청소년들 꿈만 꿀 순 없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전북토기 사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